서울시가 2030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동산부의 배태우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기자,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 어떤 사업입니까? 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역세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편한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데요. 민간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땅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 최소 8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요. 대신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사업성을 돕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A라는 지하철 역세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용적률은 250%에서 40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규모로 치면 지하 5층, 지상 12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게 지하 6층, 지상 22층으로 확대되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까지 싸게 해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반발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일단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역세권에 특정 건물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 입구역 주변 청년사업주택 예정지 인근을 다녀왔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태릉 입구역 주변 7층짜리 건물을 사들여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원구에 대학이 많아 청년층이 많은 만큼 청년주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사업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해당 청년주택 사업지 인근에는 원룸이 많다는 겁니다. 공실이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10에서 15% 정도라며 비교적 소형 임대주택은 넉넉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의 반응입니다. 워낙 많은 세네요. 수요에 비해서 좀 이제 공급이 많다고 봐요. 지금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원룸들은 이제 한 건물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하나 들어오면 270세대 들어온다고 그러기? 그러니까 그런 원룸이 이렇게 되면 한 20개 생기는 거죠. 서울시의회 의원 역시 노원구는 이미 서울에서도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인데 추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원룸이 늘면서 최근 원룸 신축에 대한 허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릉 입구역 주변 청년주택 공급은 서울시와 노원구의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통이 없이 바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시구위원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여기 부지가 발표되고 난 뒤에서야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서울시에는 막무가내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태릉 입구역 주변에는 그 병의원 10여 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층 청년주택 공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수술 후 감염 부분에 대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특히 또 어르신들을 수술을 하는 경우들은 특히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의 어르신들을 수술을 하는 경우 공기를 통해서 노원구 태릉 입구역 주변뿐 아니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주민들 역시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목표는 좋은 것 같은데 중간에서의 갈등 과정들에 대한 해결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